창작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안에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통한 어떤 반응이나 그것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정의해놓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재창작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또 이게 세대가 지나서 정말로 사라져버린다가 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것을 누군가 떠올렸을 때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물이라는 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우연히 이 전시 이 체험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동영상 아마 이 자리에 온 사람 중에 혹시 이 체험을 하고 온 사람 손 좀 들어볼래요? 많은 사람이 하고 왔군요. 예. 아마 동영상도 보았을 텐데 그 동영상 자체는 사실 그렇게 인포머티브하진 않았습니다. 대표님. 그렇지만 어딘가 매혹적인 게 있었고 90분 동안 일단 눈을 감고 있어야 된다는,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눈 감고 앉아 계셔 보세요. 그러면 하겠어요? 답답. 그냥 자겠죠? 그냥 간단히 수면 상태로 접어들겠죠? 근데 끊임없이 몸은 움직이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가 눈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느낀다라는 문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바쁜 시간 쪼개서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갔을 때 그 어둠이 너무 무서웠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질식할 것만 같은 이라는 문구를 왜 쓰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둠의 그 질감이 저를 내리누르는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냥한 목소리의 도슨트를 따라서 길을 이렇게 90분 동안 가고 나서 나중에 느끼는 것은 아늑함이었거든요. 마치 저를 덮어주는 이불처럼 따뜻한 어둠 이불이 저를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낀 것은 결국 일종의 두려움을 깨는 체험이었구나. 어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깨는 체험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잘 몰라서 갖는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가. 장애우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몰라서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다 보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체험을 했던 것이 경희사이버대 학생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 2년이나 4년 동안 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 중에 하나의 방점을 찍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깰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전시를 기획하셨던 분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정말 활용점정하는 체험의 어떤 완결체를 이루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소수라서 저희가 더 아늑하게 또 특강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모시기 전에 제가 대표님을 약간 소개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많은 이력을 갖고 계신데 그걸 다 하면 90분이 갈 것 같아서요. 조금 생략을 해서 이 NHN 소셜 엔터프라이즈에 계시는 분인데요. NHN 소셜 프라이즈는 이제 대표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이버에서 만든 사회공헌 기업입니다. 네. 근데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력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서울 디자인 아트스쿨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재연배에도 계시는 거 보니까 노차스다라는 유명한 전설의 노래패를 아실 텐데, 그 노차스다가 뭐 해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약간 활동이 뜸해진 다음에 몇몇 분들이 다시 모여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햇빛 세상 밴드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또 8년 동안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노래를 한 거 처음에 급당황하십니다. 예, 그렇게 음악과 시각 디자인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던 만큼 또 이런 체험에 기획을 하시는 분으로서 또 아주 적합한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희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NSE, 저희가 자꾸 줄여서 NSE 하다 보니까 NH 소셜 엔터프라이즈 대표 송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그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본 전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전시 관람도 장려해 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경희사이버대학 측과 교수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뭐 PPT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뭐 자료도 나름대로 정리는 했는데 아마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거대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크게는 두 꼭지로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시각장애 제가 시각장애 있는 거 아시죠? 예, 시각장애라는 것이 생기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해오면서 느낀 그 장애인의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제 나름대로 고민들을 좀 정리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생산적 복지 모델로서의 문화사업 분야의 생산적 복지 모델로서의 저희 어둠 속의 대화가 그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그런 어떤 모델로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잠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PPT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PPT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좀 페이지를 넘겨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중간중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화면이 나왔나요? 네. 예.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그 학업 중에 계신 분들 앞에서 뭐 학술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또 저와 같은 그 시각 장애인들 단순히 이 어둠 속의 대화 전만을 놓고 이제 이 전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장애인이라는 소수 집단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우리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제 현장에서 느끼는 제 생각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일이 이게 생산적 복지 모델로서의 생산적 복지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델로서의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지금 그 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그 대중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일반 문화예술과 장애인 문화예술이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것을 누가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해서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심지어는 관심조차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생각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현실의 모습입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두 가지가 서로 같다고도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어떤 문화예술이 각자의 다른 영역에 떨어져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장애라는 것 그리고 더 크게는 복지라는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고요. 그것이 일반 대중 문화예술로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저런 정상화 통합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지나야 한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작년에 그 세계 장애인, 예, 감사합니다. 세계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라는 게 서울에서 처음 열렸었어요. 서울에서 그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세계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라는 것이 서울에서 처음 열려가지고 그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장애인 예술가들 그리고 여러 이제 그 무용부터 해가지고 연극, 공연 등등등 아주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가들이 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공연들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과 또 현재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학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던 여러 참석자분들의 공통적인 지적이 바로 저런 그림이었어요. 저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아직까지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 저러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저게 그 장애인들이 어떤 하고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한 것을 그냥 그것 그대로 어떤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을 자기의 내면의 것을 어떤 상징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이제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그 대중의 어떤 그러한 것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매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어떤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예술 분야, 어떤 자기 삶이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여러 고통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활의 방식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보지 않고 그것을 저기에 표현된 대로 정상화 통합화의 과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비장애인의 어떤 모습에 가깝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가깝고 그렇게 됐느냐의 어떤 기준이란 잣대를 놓고 그것을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현실에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그 어둠 속의 대화라는 것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해가면서 또 앞으로 하면서도 지금 당장에도 가장 많이 듣는 얘기고 사실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것을 단순한 어떤 시각장애 시각장애 체험에 국한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좀 이렇게 가장 힘이 빠진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전시도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어떤 숙제나 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예술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문화예술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냥 손상의 이미지만 부각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은 장애 극복이고 그리고 인간 승리고, 참 그런 식상한 문구가 항상 쓰여가지고 어떤 창작물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항상 그런 아까 말한 가장 큰 테두리에 있는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음악을 하든 어떤 이런 전시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가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을 저희 어둠 속의 대화는 처음 기획자는 세상을 시각을 통한 빛을 느끼면서 사는 빛을 포함해서 시각으로 정보를 얻고 또 시각과 함께 세상을 느끼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일반과 그리고 보시는 이미지처럼 시각이 차단된 시각 장애인들이 시각 이외의 나머지 감각들로 느끼는 일상,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느낌을 나누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상대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또 그렇게 그런 느낌을 서로 같이 만나서 공유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일상에 그 어둠이라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는 것을 대입을 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우리의 일상을 스케치해서 그것을 다시 완전한 암흑으로 채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 어둠 속에 들었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대부분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대부분 다 공포스럽고 참 답답하고 그런 막막함 이런 거 아마 첫 번째 느낌은 대다수가 그런 느낌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만큼의 어떤 시각이라는 정보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어떤 포기라는 것을 그 순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막막함이나 공포가 그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어느 순간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이 어둠 속이 편안하다, 아니면 포근했다, 아니면 심지어는 따뜻했다. 뭐 이런 참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 어둠 속의 어떤 느낌들을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둠은 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실제 어둠 속에 뭐 빛이 먼저냐, 어둠이 먼저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빛은 그 어둠 속에 어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어둠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소재나 물건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 어떤 편안함이나 따뜻함이나 어떤 이러한 느낌들을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편안함이나 따뜻함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내가 어떤 새로 얻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좀 내려놓았을 때 그러한 어떤 기분들이 얻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편안함, 뭐 이런 감정들이 나중에는 이제 함께 함을 통해서 뭐 서로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나 그리고 뭐 소중함 이런 느낌들도 이제 받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실 때 진정으로 이제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배려의 마음까지 얻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는 차례차례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처음에 전시가 시작이 된 건 아주 단순한 동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에 대한 어떤 좀 동등한 입장에서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식 개선의 기회를 어떤 그런 계기를 삼아보자라는 어떤 계기에서 출발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시고요. 애니메이션 하나 주시고, 이것이 처음에 1988년도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유럽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둘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어둠 속에서 아까 교수님께서는 도슨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외국에서는 가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쪽에서는 다 가이드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만 조금 이제 가이드라는 어떤 좀 이렇게 한계적인 어떤 느낌에서 좀 벗어나고 좀 퍼포먼스적인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로드마스터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가이드들이 점점 이것을 통해서 직업이라는 것을 가짐으로써 어떤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것이 현재의 어떤 생산적 복지 모델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비전,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일이 해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전들을 이 일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계속 이 전시가 계속 또 열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라적인 어떤 나라마다의 어떤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긴 모습으로 다시 재창작되면서 뭐 뮤직 인 더 다크라든지 뭐 다이닝 인 더 다크라든지 뭐 인 더 다크가 뒤에 붙은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소재들을 갖다 붙인 여러 가지 창작물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 콘텐츠 분야의 어떤 새로운 어떤
콘텐츠로 좀 이렇게 다양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 이 페이지는 제가 앞서 그 말씀드린 부분 내용 중에 거의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지금 오른쪽 왼쪽에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어떤 것을 나타내는 퍼센티지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왼쪽 홈페이지한테 설명하는 숫자가 조금 잘려서. 아, 그러세요? 여튼 오른쪽 왼쪽 그 18% 그리고 82%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그 퍼센티지냐면 그 저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 의존도를 나타내는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시각이란 감각을 통해서 82%의 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나머지 18%는 네 가지 감각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 의존도예요. 이 정도로 저희가 어떤 시각이라는 감각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시각이라는 감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생활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감각이라는 감각기관이 생성된 순서를 생각해 보면 반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감각을 활용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각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청각 그리고 후각, 촉각, 미각 순으로 감각의 활용 퍼센티지가 이렇게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생성된 순서를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수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각이란 감각을 제일 먼저 미각이란 감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살결이나 손결 같은 걸 느끼고 냄새를 맡으면서 촉각이나 후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청각 그리고 시각은 학령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생성된 어떤 시각이란 감각에 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기 싫은 것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좀 편협한 어떤 그런 좀 편협한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런 어떤 단순하게 어떤 시각적인 편견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사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편협한 시각까지 이 전시를 통해서 좀 바꾸어 나가자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시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 일을 통해서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 모델이라는 말씀들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 생산적 복지 모델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왜 필요한지 이러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시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늘어나고 처음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전시가 작년을 시작으로 좀 미국 그리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은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한국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에서도 이제 급속히 이제 전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떤 자본주의가 가져온 어떤 한계성 때문에 이 생산적 복지라는 부분들이 다시 강조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빌 게이츠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애덤 스미스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의 어떤 지식적 가치나 생산적 가치대로 저절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의 분배 또한 저절로 시장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한번 모습을 보자면 이 노동이 개입되지 않은 자본이 되고 쉽게 말해서 돈이 돈을 버는 거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부의 편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어떤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은 점점 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라는 것이 그냥 어떤 과거의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좀 스스로 벌어서 그런 어떤 재화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공익적인 어떤 복지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산적 복지의 필요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적 복지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데, 저희 NHN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이 전시 사업을 하면서 뭐 좋은 의미로 하고 인식 개선이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한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데 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입장료를 비싸게 받고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게 자연스럽게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이 생산적 복지의 모델이 되려면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꼭 비영리 기관이 아닌 영리법인으로 돈을 벌어서 이것이 어떤 저희가 시각 장애인에게 직업으로서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또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이것을 직업으로서의 의미도 가짐과 동시에 하나의 그런 어떤 생산적인 기반을 이 회사를 통해서 비록 스스로 복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제 이 생산적인 복지 모델의 어떤 결과적인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NHN 소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NHN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입니다.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모기업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이것을 모기업에서 이제 그런 고용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하에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일을 통해서 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일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의 어떤 인식 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공익적인 목표를 실현하면서 꼭 시장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복지의 테두리에 그러니까 갇혀져 있지 않고 그것을 이제 일반 문화예술 분야에 이제 같이 합쳐질 수 있도록 그 장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도 갖춘 꼭 돈을 벌어서 경쟁력도 갖춘 그런 회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끝에 가서 갑자기 이제 말이 엉켜가지고 말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말씀을 이 정도로 드리고요. 오늘 다녀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도 드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있으면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이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그분들이 말하자면 이 생산적 복지 모델에 따라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고, 원래부터 뭐 예를 들어 해외에서 어둠 속의 대화하는 데서 훈련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걸 시작하면서 이제 전시 가이드 혹은 도슨트로서 활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지 기간이 좀 꽤 되기도 했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옆에서 보시면서 그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갖게 된 변화 혹은 겪게 되는 어려움, 그걸 보시면서 아마 생산적 복지 모델이 현실화됐을 때의 어떤 어려움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점칠 수도 있었던 현실적인 케이스 스터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예. 사실 그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그 전시장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굉장히 그 좀 과정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상설 전시장이 만들어진 케이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이게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그 시각 장애인의 어떤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각 장애가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질문이 제 충고가 안마업을 해라, 안마를 배워라라는 얘기였는데 그것 말고 이렇게 또 다른 일들을 시각 장애인들이 직업으로 가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고민을 계속 했었고 또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그 장애인계, 시각 장애인의 한정에서 대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계의 가장 큰 또 고용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그 충분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고,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경험한 어떤 범위 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고용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부분, 그리고 이 일을 통한 어떤 만족도 부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그 가이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좀 더 발전되고 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지금까지 어떤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가이드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이 일에 대한 만족도나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해나가겠다는 어떤 의지들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좀 더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좀 더 진화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 정작 전국에 좀 나아가서는 전시를 좀 더 이렇게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하나의 정말 그 액터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질문인데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저기 질문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전시 잘 느꼈고요. 네.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요. 그 안에도 코스가 지금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스가 저렇게 현재로서는 몇 가지 코스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코스 뭐 증설이라고 할까요? 증가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이 또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오시면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바닥재는 뭐인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아무리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실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제 그 코스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코스가 이제 독일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그대로 오리지널리티를 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저희 나라만의 그런 좀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쓸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가 상설화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짧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보고자 해서 지금 독일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쓰고 있는 몇 가지 경험해 보신 대로의 테마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후에 이것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이 전시에 대해서 또 많이들 알게 되시고 하면 분명히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흥미나 어떤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콘텐츠들을 중간에 삽입을 하고 또 바꿔가고 또 계속 변형해 나갈 거고, 나중에는 전국에는 한번 완전하게 그냥 전혀 다른 컨셉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각 장애인 로드마스터가 이제 안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둠 속에서 헤어집니다. 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안내해준, 자신의 손을 잡아준 그 이미지를 그냥 어둠 속에, 상상 속에 그냥 남겨두고 나오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실제 밖에까지 같이 나와서 인사하고 얘기도 나누고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그냥 제 생각에, 제 판단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좀 각자 다른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굳이 밖에 나와서 보여줘서 이렇게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생각에서 만남을 또 금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의식 수준이나 어떤 우리나라 정서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같이 밖에서 빛이 있는 곳에서 보고 밖에 같이 나가서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런 단계가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에 있긴 합니다만, 그 전제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어떤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개선,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결론이라기보다 마지막에 흘러가는 분위기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따랐던 게 예.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자꾸 이미지를 끌고 가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근데 또 다른 까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시 공간의 창작물로 볼 수 있었겠지만 네. 이게 인식적인 부분이 서로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질문 감사하고 제가 아까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장애인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복지다라고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놨는데, 복지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인식의 개선이나 아니면 더불어서 이게 시장에서의 장애인 문화예술 자체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쁘냐라고, 뭐가 장벽이 되느냐라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아주 좋고, 그거 자체는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을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만, 이것에 대한 어떤 창작물 자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창작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어떤 그 사람의 장애 극복이나 인간 승리 쪽으로만 자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또 걸림돌도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명료한 얘기이기도 해요. 이것을 기사화시키는 어떤 기사화됐을 때 그 헤드라인에 어떠한 얘기를 써주냐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인간 승리나 장애 극복이라는 말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전달하자는 어떤 그런 좀 너무나 이렇게 그런 고정관념 내지 그런 틀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직까지 이런 문화예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벽이 된다라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적 복지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니까 이게 복지 모델 결과적으로 복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회사가 나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일 뿐이지, 회사가 하고 있는 어떤 일 자체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는 전시 자체로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 콘텐츠를 하면서 사회의 영리 기업이지만 어떤 공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어떤 그런 소셜 엔터프라이즈적인 어떤 어떤 방침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게 이제 어떤 필요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산적 복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문화예술 분야를 떼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봐 줬을 때는 이게 그런 어떤 시각장애 체험이라는 어떤 좀 그러니까 한계의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갖추지 말고 하나의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하는 어떤 생산하는 어떤 모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창작물 그 자체로 좀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저도 한 가지 거기다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지금 언뜻 기억이 나는 게 좀 약간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영화제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함께 일했던 그 영화제 프로그래머, 저도 프로그래머를 일했는데 가 말하자면 동성애자였어요. 그걸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고 저희 영화제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저는 좀 당혹스러웠죠.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흔히 만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닌 거잖아요.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거. 근데 어떤 영화 감독님이 저한테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묻더라고요. 그 친구랑 같이 일하는 거 어때? 그래서 아주 유쾌한 친구입니다. 남자였는데요. 아마 여성분들은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뭐 게이 남자친구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할 때는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배려심이 있고 이런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다라고 해서 그냥 보통 사람과 같아요 라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그 부분까지는 이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덧붙이자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로드마스터를 만났을 때 그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수월하게 그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 장점 그 장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회가 될 때 그게 비로소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들이 만든 어떤 문화예술 작품에 대해서 인간 승리인 것이 아니라 정말 엑셀런트한 예술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여봤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지금 교수님 말씀에 적극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걸 많이 느끼고 왔어요. 저는. 예. 제가 멀티미디어 디자인 학과의 1학년이에요. 신입생인데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비주얼적인 면을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듣기는 하지만 보는 쪽에 더 많은 할애를 하고 근데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나는 당연히 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경이 어떨까. 그리고 점점 추세가 더 비주얼한 추세로 가고 있고 더 많은 그래픽을 요구하고 미디어를 요구하는데 콘텐츠를 요구하는데 과연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할까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단점이 보였어요. 약점이 많이 보였는데 참 힘들겠다. 너무 어려움이 많겠다. 그런 쪽으로 약점만 보였어요. 근데 체험이 끝날 쯤 돼서는 오히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한 점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강점이 시력 장애우들에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더 탁월한 그런 감각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반드시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사운드 쪽에서는 정말 어려서부터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시력 장애를 갖고 있던 분이라면은 오히려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청각적, 그다음 사운드적인 그런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자가 아니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약자가 될 수 없는 세상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들으면서 장애우들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점들을 좀 더 이렇게 사운드 콘텐츠에서 많이 개발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직업군을 그쪽으로 많이 더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장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장애우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장점을 개발해주고 발굴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방향을 맞추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은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 비주얼에만 맞추지 말고
그 비주얼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해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시력 장애우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너무 감사하게 잘 느껴주시고 또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진 어떤 핸디캡을 가장 이게 늘 이것 때문에 뒤처지고 남들보다 못하고 그런 일들만 세상을 살면서 다 그런 일들 뿐이었는데 이 전시라는 것을 깜깜하게 단지 그냥 어떤 체험 전시 안에 깜깜한 어둠이라는 걸 대입시켰을 뿐인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게 장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전시에 처음 매료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의 어떤 가능성을 거기서 발견을 했던 것이고, 시각장애인들의 꼭 안정적인 직업이 돼야 된다. 이 일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교수님과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살면서 아무리 누구에게나 어떤 자기가 가진 10가지를 못하더라도 단 하나라도 자기한테 어떤 강점이나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꿈을 키워가고, 이것은 비단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지 않은 일 중에 어떤 그러한 일이고, 이것을 강점화시켜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렇게 내보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회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냥 어떤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지금의 어떤 현실 속에서 회사가 적어도 그냥 이 일을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버는 회사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적어도 어떤 회사의 방향에 이 일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전시장을 늘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적어도 공익적인 목표는 하나 분명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대표로서, 그리고 회사의 어떤 방향으로서 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일에 임하고 있는 저나 우리 직원들 모두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이것이 생산적 복지 모델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이제 자꾸 가고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질문거리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는 얼굴 표정들이 그냥 하세요.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제가 이걸 보고 와서 학교 전체 학생지원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전체 학생들을 초대를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일을 지금 진행해주는 저 김은혁 팀장과 여기 앉아있는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표정으로 저를 적시하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 학생처의 무대현 팀장이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두 사람을 보고 왔을 때 어땠을지 제가 붙잡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거기다 이렇게 대표님 강연까지 들었으니까 아마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 저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처에서 굳은 일 마다 않고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고대현 팀장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지원처의 고대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약간 어둠 속의 대화하고는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대사회가 인터넷이 매우 급격하게 발달을 해서 웹 기반 사회고,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원하는 정보와 지식들을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현실 상황에서 시력 장애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더 좋은 점이 많아졌는지 더 나쁜 점이 많아졌는지, 또 우리 학교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어떤 사회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점점 살기 힘듭니다. 예, 점점 힘들고 참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만 그 역시 그 어떤 그런 어떤 문명의 진보라는 게 그 다수의 기준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일부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지금 그 저희 직원 중에 전맹 친구가 있어요.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친구인데 아무것도 못 보는 친구인데 아이폰 사용을 해요. 근데 아이폰을 그 액정을 어떻게 누르는지 저도 신기한데 그 액정으로 문자까지 보내고 그래서 참 그 적응하면 되는구나. 물론 이제 불편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 저 자신의 어떤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느끼기도 했고 근데 그 어떤 그렇게 뭐 지금 인터넷 웹 기반의 어떤 사회가 되고 지금 전부 다 요즘에는 저희 뭐죠? 현금 지급기 가도 전부 다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어 있고 참 쓰기 불편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근데 이게 그거에 비슷한 속도로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한 속도와 발맞춰서 이런 시각장애인의 어떤 보조광학 기기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발전의 속도를 좀 못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크게 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는 가지만 그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좀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실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나오는가 동시에 조금 그 순간에 불편한 게 하나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김은영 팀장님. 예, 저는 사실 대표님이랑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계속 뭐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를 해서 서로 좀 많은 대화를 오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 질문이 온 어둠 속의 대화라기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대표님이 기사를 사실 이제 서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앞으로 대표님은 그 다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계속 어둠 속의 대화 이외에 다 많은 것들을 이제 해 나가실 텐데 과연 대표님의 꿈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그 어둠 속의 대화 체험을 했었을 때 신호등에서 잠시 멈칫했던 제 손을 잡아주었던 김선영 로드마스터님이 너무나 생각이 납니다. 네. 꼭 인센티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꿈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저는 그냥 이 일을 통해서 뭐 정말 거창하게 정말 큰 뜻을 나중에 꼭 이뤄내고야 말겠다 뭐 이런 거창한 꿈까지는 없고요. 아주 소박하게 나중에 저 혼자 살고 싶은 아주 소박한 꿈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내려가서 아주 소박하게 살고 싶고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자 이런 문구들이 어떤 기사화되고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하고 또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장애를 저희가 여러분들 일상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장애가 있으면 마이너리티가 되어버리는 거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이 수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수평 관계에서 서로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제가 이 직업을 하기 전에 시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피아노 조율사, 컴퓨터 속기사 연세대학교에서 교육 속기사 일도 했었고 장애인 고용 축전공단에서 보조학 교사 일도 했었어요. 하면서 느낀 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이 어둠 속의 대화라는 것을 이게 내 일이다라고 여기에 쫓아온 것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는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밤이 새도록 해도 결과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실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대로 인정하되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무슨 생산 라인에서 모은 것을 똑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찍어내는 일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가 느꼈던 어떤 삶의 표현들을 담아내고 어떤 상징적인 매개체로 담아내는 어떤 이러한 분야에서는 적어도 그런 경쟁에서 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계속 상치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는데 이 문화예술 분야만이라도 그 어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냥 그것도 수평 관계 아니 수직 관계로 놓고 마이너리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문화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 예술 작품으로서 또 그냥 그대로만 그 본질대로만 좀 바라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편견을 그런 차이를 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첫 번째 시도로 저는 이 어둠 속의 대화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여기 특강을 저희는 이제 저희 학과 카페에서 2주 전부터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전시를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전시일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 특강을 오고자 했던 특별한 계기가 된 거는 지난주에 고등학교 선배를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이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같이 밥을 먹던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야, 너 어둠 속에 대하 한번 가서 꼭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뭐 복지도 전공을 하시고 우리는 전시 기획을 하는 거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미디어 쪽으로도 오시고 했으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이제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 이쪽과 상관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비장애 다수가 이 전시를 보고 가서 사람 좀 데려서 와라.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꼭 보라고 권했던 이런 전시인데 이 반대로 이 대표님이 이거를 전시를 진행을 하시면서 오히려 저희가 이 전시를 통해서 받는 그 감동을 비장애인 사람들한테서도 받으셨던 적이 있는지 그런 감동을 느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하면서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대로 이 전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저희가 미리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을 이 전시 받은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오셔가지고 방명록에 써놓은 거 그리고 후기를 남기신 걸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도 줄 수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정말 느끼고 배워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가장 아주 작은 것들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밖에서 어떤 가서 물론 이제 사람 좀 대화돼서 와라라는 얘기는 아주 편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누군가 어려운 사람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고상하게 굉장히 좀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고 사실 모든 창작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안에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통한 어떤 반응이나 그것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정의해놓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재창작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또 이게 세대가 지나서 정말로 사라져버린다가 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것을 누군가 떠올렸을 때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물이라는 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단정 지어 놓은 어떤 요만큼의 어둠 속의 대화라는 어떤 상징적인 매체 작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녀가신 분들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곳을 찾아오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오느냐 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것을 느꼈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같이 서로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교수님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다녀가신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많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송영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